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가 2대2로 끝났는데 이 김민재 선수의 수비력에 대한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외신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문제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는 그렇게 잘했었는데 왜 뮌헨에서는 약간 좀 다른 평가를 받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애슬레틱의 기사입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가 2대2로 끝났는데 크로스 발롱도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토니 크로스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잘했는가를 봤을 때 일단 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에 이 장면이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 상대방 선수를 따라서, 상대방 공격수를 따라 나서서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비니시우스 주니어를 맡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토니 크로스 선수가 공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을 잡은 상황에서 비니시우스 주니어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거를 보고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공을 넣어줍니다. 야, 근데 이게 사실은 또 각도가 예술입니다. 왜냐면 이 앞에 두 명의 바이에른 뮌헨 선수가 서 있는 상황인데 이 사이에 공을 흘려 넣어준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정확한지, 그리고 사실 강도가 조금 더 셌더라면은 이 상대방이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딱 적절하게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세기로 이제 넣어주죠. 그런데 이제 다이어가 이 공을 따라갈 만큼 빠르냐, 이 뒤쪽에 있는 다이어가 이걸 커버할 수 있냐? 아닙니다. 윙백도 마찬가지로 커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이고, 자,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결국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골을 넣었습니다. 쉽게 골을 넣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리플레이를 보면은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어느 쪽으로 뛰어가라라고 pointing with his finger, 그의 어떤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가리키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이 작전, 이 타이밍과 그리고 이 어떤 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토니 크루스가 잘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토니 크루스는 거의 찢어놓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패스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 패스 이외에도 사실상 토니 크루스가 기록한 오픈 플레이 패스가 거의 경기장 전체를 뒤덮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What happened to 김민재? 아니, 김민재 선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왜 비니시우스 주니어를 저렇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저렇게 놔둔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the most obvious culprit, 그러니까 일단 가장 뻔한 어떤 주범은 김민재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어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Just didn't have the wheels. wheels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바퀴를 뜻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속도가 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도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말인데, 이 김민재 외에 이제 센터백 파트너 에릭 다이어가 있었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왜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드 벨링엄이 공을 잡을 때 이제 본인이 마크하러 나가기 위해서 일단 그쪽에다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었을 뿐더러,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을 때 다이어가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only half-hearted, 그러니까 굉장히 반 정도만 신경 쓴 어떤 뛰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에릭 다이어 같은 경우에, 이 위의 장면이죠. 에릭 다이어 같은 경우에 이 상황에서 따라가 봤자 본인이 못 따라갈 걸 알기 때문에 좀 설렁설렁 뛰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라고 하면은 이 공이 들어갔을 때 마뉴엘 노이어 키퍼가 너무 그렇게 빨리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공이 스루 패스가 들어올 거라는 걸 딱 알았을 때부터 노이어가 만약에 빠르게 반응해서 튀어나갔더라면은 그러면 이제 막았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미 38살인데도 불구하고 챔피언스 리그 이 준결승에서 선발 출전을 할 정도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이징 커브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비우고 이 수비 범위를 비우고 앞으로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에릭 다이어도 도와주지 못했고 노이어도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진짜 미스테리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러한 그 속도가 너무나 느린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수비진에서 크로스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갖고 패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면, 크루스가 좋은 패스를 하는 선수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들이라면은 크루스가 교수님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얼마나 정교한 패스 사실 이 정도의 시간을 주면은 크루스에게 못 풀 문제가 없습니다. 교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 하나죠. 그런데 여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살펴보면은 거의 뭐 안 막습니다. 붙어있는 전담 마크도 없고 상대방이 좋은 패스를 주든 말든 시간이 있든 말든 그냥 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전술적인 어떤 지시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투헬 감독의 어떤 지시의 패착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있을 때 수비를 하면은 다른 선수들도 같이 붙어주면서 이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상대방의 공을 예측해가지고 먼저 달려가 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이 공을 못 뺐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주변에 나폴리 선수들이 대거 모여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를 더욱 빛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의 수비가 엄청나게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선수들이 김민재 선수의 커버를 쳐줬기 때문이다 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장면 살펴보면 김민재 선수가 이 공을 찾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요 앞까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공을 못 뺏어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측면으로 전개가 됐을 때 김민재 선수가 다시 그쪽까지 돌아갈 시간도 벌어주는 게 이제 나머지 나폴리 선수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 앞쪽까지 나와가지고 수비를 하다가 다시 또 측면까지 김민재 선수가 수비를 하러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그 당시에는 김민재 선수의 어떤 활약의 어떤 폭 그리고 뛰는 거리가 보였지만 이 상황 가운데 옆에 있었던 이 나폴리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을 마킹을 하고 있었고 문제가 생길 시에는 시간을 끌어주면서 김민재 선수가 다시 또 뛰어들어갈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이 김민재 선수의 기적 같은 수비가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김민재 선수가 뭐 뚫리든 말든 그리고 상대방이 뭐 패스를 하든 말든 이 압박 자체가 사라졌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탓만 할 수 있느냐 이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김민재 선수에겐 좀 슬픈 하루였고 뭐 파울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좀 잊어버려야 될 그런 날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김민재 선수의 문제였다라고 이 결정짓지 않는 것은 어쨌건 이 김민재 선수의 어떤 스타일을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제대로 못 받쳐주고 있다. 혹은 김민재 선수의 어떤 스타일이 뭐 어떻게 이야기하면 바이에른 뮌헨이 좀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를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바이에른 뮌헨 전체가 조금 더 압박을 잘하는 팀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좀 아쉬운 날이었죠.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2대1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파울이 터진 것도 좀 아쉬웠죠. 페널티킥을 내준 것도 아쉬웠는데 근데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잊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김민재 선수의 고민도 좀 더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보시면서 그리고 오늘의 분석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